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0일 정오입니다. 오는 4월 15일은 민족반역자 김일성이가 난 날인데, 이날 하필 미국에서는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엽니다. 이 청문회에는 수잔 숄티, 그리고 전 러시아 대사를 지내신 이인호 선생, 또 문재인 정권의 아주 비판적인 사람 등등이 정인으로 출석을 하는데, 완전히 문재인 자칭 인권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의 규탄 장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4월 7일 보선 패배보다 더 치욕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문재인의 위선, 그리고 김정은 편들고 북한 동포 탈북자 탄압하는 이런 행태가 국제적으로 단죄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청문회에 대한민국이 도마 위에 오른 거는 전두환 정권 끝난 이후 처음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이 만들려고 하는 처음 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의 품위를 손상하는 게 이보다 더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야 인권 변호사라는 게 웃음거리가 된 지 오래지만은, 이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즉 북한 동포 탈북자를 탄압하는 이런 천인공노할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국제적으로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폭로될 것입니다. 이 인권위 의장은 스미스 하원 의원인데, 이분은 전단금지법이 가장 잔인한 공산 정권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행위를 범죄화했다면서 청문회 개최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참 지독한 비판입니까? 가장 잔인한 공산 정권에서 가장 잔인하게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즉 민주주의를 전달하는 이런 행위를 단순하게 막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문재인과 김정은이 합세를 해가지고 인류 보편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참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정부가 나치와 협력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탄압한다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 청문회 대상국의 명단을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 하이티, 나이제리아 수준으로 대한민국 떨어졌다 이거죠. 문재인 정권은 김여정이 전단금지법이라도 만들려고 하자 4시간 만에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영국, 유엔 등은 물론 옛 공산권까지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는데도 이런 반민주주의법을 강행 처리했고 더구나 반려까지 시켰습니다. 이 정권이 내세우는 전단금지법의 유일한 근거는 접경지 주민안전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단 보냈다고 해가지고 다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북한이 위협 사격하면 우리는 그 100배로 보복을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미국 전문가는 이 위험을 날조했다, 없는 위험을 날조해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렌토스 인권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는 데 대한 청문회다. 북한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인권, 자유 문제까지 다루겠다 이겁니다.
표현의 자유 제약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는 것은 정말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을 같은 통속으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최근 워싱턴에서는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가 이 NGO 뿐만 아니라 미국 하원, 상원,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폭발 직전입니다. 이번 이 청문회가 아주 거기에 어떤 큰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잔 숄티 씨는 최근 중국에 억류된 탈북 여성 2명이 인신매매범에게 다시 넘겨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여정 지시를 받았는지 지령을 받았는지 압박을 받았는지 이 법을 만들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라고 계속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 노예죠. 문재인 정권, 언제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선택을 할 때 김여정이 노예들이라고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더욱 한심한 것은 한국통일부의 차덕철 부대변인이 어제 기자 설명회에서 해당 청문회가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 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 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아주 평가절하를 했더니 미국 하원 고위 관계자는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이 통화에서 이것을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청문회를 깎아내리려는 정치적 묘사다. 이런 시각은 핵심을 놓친 것이다. 톰 렌토스 인권위가 의회 내의 상임위원회처럼 법안을 수정하지는 않지만 청문회는 모든 동일한 기능을 한다. 즉 렌토스 인권위원회도 일반 의회 상임위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특정 문제에 대해 미국 의원들과 대중들의 인식을 고취시키며 해당 주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그냥 무슨 세미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청문회가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 탈북자 문제 등 더 넓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민족 반역자 김일성의 생일과 겹치게 된 데 대해서는 때때로 우연의 일치는 섭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섭리적이란 말은 영어로 providential이란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조화에 의해서 이런 일치가 이루어졌다. 즉 이날은 김일성 집단과 결탁한 문재인 정권의 위선, 독선, 내로남불을 국제사회에서 폭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인권 변호사를 자칭인지 사칭인지 하면서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민주주의의 화신인 것처럼 해가지고 집권해놓고는 가장 반민주적 또 절대는 해서는 안 될 반인류 범죄자 Crime Against Humanity를 범한 김정은 정권의 부하 노릇을 해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북한 동포를 외면하고 탈북자를 탄압한다. 이걸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직접적으로 입법 권한이 없지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토론에 참여하거나 청문회를 여는 인권위 소속 의원들은 관할권을 가진 여타 다른 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또 인권위에서 다루지는 사안들은 미국 언론들이 매우 세밀하게 취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해당 사안에 대한 우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향후 또 다른 논의나 행보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파급 효과를 거두면서 문재인 정권이 이제 임기를 남겨놓고 완전히 인권 탄압 정권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파산입니다. 이념적 폭로입니다.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정체가. 로베르트 코언 전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에 2008년 세상을 떠난 톰 렌토스 전 하원 의원의 헌사를 보내 렌토스 의원을 가족처럼 여겼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면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만찬 행사 등에서도 연설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톰 렌토스 전 하원 의원의 활동을 기려 그 이름이 정해졌고 전 세계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할 정인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등 동북아 전문가인 고등찬 변호사. 이 고등찬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누구누구의 에이전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표현까지 쓴 사람입니다. 존 시프톤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국장. 휴먼 라이츠는 세계 인권 관찰 기구인데 가장 권위 있는 기구고, 특히 아시아에 관한 한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고서를 낸 아주 우리로서는 고마운 기구입니다. 수산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뭐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황자기 선생이라든지 박상혁 씨 같은 사람을 지원하기도 한 한국 사람보다, 문재인보다도 북한 동포를 더 아끼는 사람입니다. 고마운 분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퀸시 연구소의 제시카 리 스림 연구원,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 주 러시아 대사를 지냈고 KBS 이사장을 지낸 이인호 서울대 교수가 정인으로 출석하니까 아마 가차없는 문재인 비판의 장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점해가지고 태영호, 탈북자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렌토스 위원회 개최에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미 의회 산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열린다고 한다.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인권규약인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는 명분이다. 특히 자유권 규약 19조 2에서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누구나 알 수 있듯 우리의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인권규약을 분명 위반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자유권규약을 1990년 7월 발효하였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될 때부터 극렬하게 반대하였고,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법리적 법안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부당성은 수도 없이 강조해 왔었다. 미국 의회도 여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까지 열어 우리가 만든 법을 다시 판단하고 심의한다는 것이다. 물론 렌토스 위원회는 미 의회의 정식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법안 결의안 처리 등 입법 권한은 없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미 하원의 정식 조직이다.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할 수 있다. 인권 후진국이 주요 대상이 되었었던 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이 만든 법안이 의제에 오르는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 여당 등에서는 내정 간섭이라고 평한다. 과연 내정 간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되묻고 싶다. 아니, 북한 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자인데 북한 동포를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왜 내정 간섭입니까? 왜 내정 간섭입니까?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내정 외정이 없고 국경을 넘어서 다 서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알 것 아닙니까? 이 참 무식해도 정도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미얀마 사태에 대해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아니, 미얀마를 비판하면은 그보다 한 100배, 1000배 더 악독한 김정은의 북한 인권 문제는 왜 비판 안 합니까?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오는 4월 15일은 민족반역자 김일성 생일이고, 그날은 문재인 정권 자칭 인권 변호사
문재인이 국제적으로 파산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